누구도 물어본 적 없고 나조차 궁금해 본 적 없는 질문을 묻고 대화하는 순간,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의 한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진수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날짜가 6월 10일입니다. 네, 근데 아마 이 팟캐스트는 6월 11일 날 업로드가 되겠죠. 뭐 언제 들어주시든 저희의 이 목소리는 6월 10일 날 담기게 되었다는 것. 네. 굳이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 말 하고 있습니다. 벌써 6월 달인데 기분이 어때요? 기분, 뭐 6월 달이라서 어떻다라기보다는 요즘 기분 좋습니다. 어떻게 좋냐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제 기분과 감정의 폭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는데, 그 넓어진 과정에서 느끼는 세밀한 어떤 마음들을 제가 다 관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느 하나 뭔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것보다 그냥 이러고 있구나, 이런 반응으로 제게 오는 모든 기분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서 좋아요. 어떠신가요? 저는 여름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어서 저 저번 팟캐스트에 박제해놨었죠. 맞아요. 점점 제가 좋아하는 그 기온과 그 더움이 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덥고 숨 막히는데 좋아요. 그냥 그 생명력이 좋아요. 나무들, 그리고 그냥 나도 땀이 나지만 목 뒤에 흐르는 네. 땀. 맞아, 목에 막 땀이 흐르고 하는데도 그냥 그게 좋아요. 네, 여러분들은 시원한 에어컨을 틀어놓고 앉아서 녹음하고 계십니다. 여름 예찬을 듣고 계십니다. 뭐 에어컨 바람이 좋은 것도 사실 이런 무더위를 피해서 맞아.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 점에서도 분명 비롯되는 거니까. 에어컨이 좋을 수 있는 이유는 여름이 덥기 때문에. 맞아. 음. 굉장히 철학적인 거. 어쨌든 뭐 6월 저희가 이제 12번째 에피소드를 하게 되었는데, 또 미리 공지 드려야 되는 건 바로 직전의 에피소드에 저희가 질문을 2개가 아니라 하나를 했잖아요. 네. 하나가 너무 좋아서 오늘도 하나를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어. 네, 좋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 질문 어땠어요? 질문을 하나로 하니까. 하나로 하니까요. 근데 맨날 2개나 하나 하니까 아주 금세 끝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2배로 할 횡설수설을 반으로 줄였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난이고, 우리 첫 번째 그러면 좀 더 여유롭게 얘기를 아마 하게 되기를 저희도 희망해요. 그래서 듣는 분들께서도 얘네들이 질문 2개에서 하나로 줄이고 여유를 가졌을 땐 또 어떤 헛소리를 하나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깊고 넓게, 얕게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의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의 질문은 기억을 다 잃고도 유지되는 나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제가 답변으로, 우리가 나다움을 쌓아가는 과정은 살아가면서 겪는 일련의 경험들인데, 그 기억이 모두 사라진다면 기존의 내 성격들이 많이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기억을 다 잃으면 백지 상태에서 나다움이 있을까 생각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억하지 못하는 영역, 의식의 영역 밖에 무의식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은 나다움은 무의식에서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나다움으로 정할지
본능적인 영역으로 정할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저의 기억이 모두 사라진다면 지금의 나다움은 많이 사라지고 기억 없이도 작동되는 습관들만 저에게 남아있을 듯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기억을 다 잃고도 유지되는 나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입맛?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만의 여러 테이스트들, 노래 테이스트 아니면 시각적인, 미각적인, 감각적인 테이스트들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게 아마 진수 아까 너가 표현한 본능. 본능적인 영역, 기질적인 영역들. 근데 되게 저거를 이렇게 질문을 받고 떠오른 게, 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봤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화로 저 질문이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 나와. 오,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떤 한 분이 이제 사고로 기억상실증에 자주 걸리는 병이 걸린 거야. 그래서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아침 드라마에 자주 맞아 나오는 맞아. 병인데. 근데 그게 진짜로 있더라고. 어,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루마다 기억을 잃어. 하루마다. 아니, 하루마다인지 몇 시간마다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기억을 잃어서 이제 자기 집으로 오는 그 길들도 잃어버려야 되는데, 그분이 자기 길을 기억을 못 하는데도 집을 잘 찾아오는 거야, 산책을 하고. 신기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의사들이 아니면 뇌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한 거지.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떻게 집을 찾아오지? 비슷한 거 본 거 같아. 아, 그래? 그 새벽에 음. 시까지 돌아다니면 음. 기억이 날아갈 때까지 부어라, 아, 마셔라 하고도 맞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각자의 집을 찾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맞아, 꽤 맞아. 되잖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습관적으로 이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뭐 뇌의 기저핵 부분이라고 말하더라고. 그 부분만 있으면은 뭐 뇌의 기능이 작동 안 해도 우리가 그 습관이 형성된 거기 부분만 살아 있으면 우리가 다 행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이 없어도 내한테 이제 습관이 돼 있는, 예를 들면 내가 막 일어나자마자 뭐 이불을 개고 물을 마신다거나 그런 것들을 내가 기억이 다 없어도 그걸 이제 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일어나자마자 물구나무 서가지고 식탁으로 가는 습관이 기저에게 만약 담겨 있었다면 그 사람이 본인 이름을 까먹을 수도 있고 자기가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도 까먹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사건들을 까먹어도 뭔가 나다움이라고 불릴 만한 습관 같은 게 남아있다는 거네. 맞아. 너무 신기한데? 그래서 어쩌면 이게 되게 무서운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가 보통 내가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한다고 생각하잖아. 맞아. 내가 원해서든 내가 원해서 내 내 의지로 의지에서든 내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뭔가를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은 내 의지가 작동 안 하고 나의 어떤 무의식적인 습관들이 다 하고 있는 거지. 관성같이. 관성, 행동, 생각, 뭐 예를 들면 마음, 감정까지도. 근데 그게 왜 무서웠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냥 습관에 형성된 것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맞아.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일 수도 있고 한없이 나쁜 습관으로도 내 삶이 굴러갈 수도 있는 거지. 나는 의식을 만약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 안 좋은 습관 같은 건 당연히 안 할 줄 알고 안 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니까 무서울 수 있다. 예를 들면 요즘 현대인들은 만약 기억을 다 잃어도 다들 스마트폰은 아마 갑자기 알아서 켜고 그럴지도 모르지. 맞아. 이놈의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잘못이 없습니다. 전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이 있죠.
스마트폰은 무죄입니다. 치 너는 기억을 다 잃고도 유지되는 나다움 뭐라고 생각해? 나도 나다움은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본능적인 영역에서의 나다움이 상당 부분 정말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감각적인 것들, 음, 예를 들어 뭐 아까 아침 드라마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음, 아침 드라마도 그 단기 기억 상실증을 모티브 삼아서 캐릭터를 서사를 만들고 음, 또 되게 근사한 영화들이나 빅히트를 친 프라임 시간대 드라마들도 또 단기 기억 상실증을 은근히 좀 차용한단 말이지. 맞아. 근데 그 단기 기억 상실증에서도 그런 서사나 이야기에서 기억이 없어도 유지되는 거가 또 대표적인 게 하나 있는데 또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러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어, 그 사람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동안 형성된 나의 뇌파 아니면 아까 말한 기저핵에 담겨있는 그런 사랑의 습관들, 음, 행동 패턴들, 음, 만약 사랑이 나다움을 설명하는 중요 요소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음. 기억을 다 잃고도 유지는 나다움은 사랑 예찬론자는 아니지만 사랑도 충분히 하나의 무엇으로 되지 않을까. 음. 요새 점점 로맨티스트가 돼. 입으로 로맨티스트인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난 제가 저렇게 제가 미리 경고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네. 난 저거 뭘까 막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생각을. 우리 둘 다 음. 어느 방향성으로든 멀리 있어. 사랑과 멀리. 그 어떤 사람과의 밀착된 그런 관계 이런 거에서 좀 저희가 거리가 있습니다, 요즘. 동떨어져 있어요. 이 사랑을 사실 떠올린 거는 내가 뭐 로맨티스트 이런 이제 옷을 입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아침 드라마나 음.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그런 언급을 또 지도 너가 해가지고 음. 그 기억을 잃어도 뭔가 기억을 되찾는다든지 기억을 되찾지 못해도 다시 사랑하던 사람과 만나는 어떤 극적인 기승전결들을 음. 조금 같이 떠올리게 된 것 같아. 음. 어쩌면 사랑의 본능일 수도 있네. 사랑의 본능. 맞아, 누군가 사랑에 만약 본능에 가까운 또 영역이라고 하면 또 그럴 수 있지. 기억을 다 잃고도 유지되는 나다움. 좀 막 나가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이라든지 자산들, 그 사회적 역할들, 직업.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그런 내가 어떤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적인 것들 있잖아. 근데 그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 그 물질들도 의미가 있어지는 건 내가 어떤 그걸 이용할 때잖아. 그치, 그 사용할 때만의 가치가 남아있지 내가 따로 나만이 부여한 가치는 기억과 같이 사라질 맞아. 가능성이 있겠네. 기억을 잃는다는 건 그 물건에 대한 가치들도 난 다 잃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럼 돈이 쓸모없다라는 것도 잃어버리려나? 돈이 뭔지 모르잖아요. 뭐 그렇지. 돈이란 관념이 없으니까 네. 이게 그냥 종이 조각이 된 거지. 그럼 마치 뭐 타임머신을 타고 온 사람이랑 다를 게 없네? 그렇지. 저 과거나 저 미래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봐도 되겠네. 약간 난 이런 생각도 해서 기억을 다 잃고도 유지된다 다음은 내가 지금까지 형성해온 관계들 어, 예를 들면 어떤 관계들? 나는 이제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고 난 누군가의 친구고 뭐 누군가의 애인이고 누군가의 형, 오빠, 뭐 남동생 그런 것처럼 내가 기억이 사라져도 그들과의 어떤 관계성은 남아있다는 것이 어쩌면 나를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 그럼 그 인간 인문적인 관계 말고 조금 학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자연의 일부분으로서의 그 자신의 존재도 음, 그 시공간에 딱 있는 거잖아.
음. 그것도 나다움 아닌가?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인간 대 인간으로 해서 나다움을 삼았던 거는 내가 기억을 잃더라도 그들은 나를 기억해 주니까. 갑자기 영화 코코가 생각났어요. 코코? Remember me. 아, 코코가 그런 거. 코코 영화 안 봤어? 나 안 봤어. 그 애니메이션 중에 응. 그 이제 멕시코 어. 문화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사람이 죽고 나서 저승 세계 뭐 지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승 세계 내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기한은 살아있는 자들이 그 존재를 기억하는 그 시점까지만 그 저승 세계에 머물 수 있어. 그래서 가족 누구든 그 존재를 까마득히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되면 이제 그 저승 세계에서도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건데. 철학적인데. 그렇죠? 갑자기 너가 그 말하니까 어디 짤에서 그거 본 거 기억나네. 어떤 무슨 철학과 수업이었는데 교수님이 학생한테 물어본 거야. 넌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 아무 생각 없다가 무슨 애니메이션 원피스인가? 거기서 봤던 그 대사가 떠올라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제 잊어버렸을 때, 기억에서 모두 잊어버렸을 때 저는 완전히 죽는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명언인데 그것도 나름. 뭐 비슷한 거 들어본 것 같아 나도. 그러니까 내가 죽는 순간은 목숨이 끊어질 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모두 잊었을 때가 나의 진정한 죽음이다. 모두 잊는다는 건 이제 그들과 나의 어떤 그 관계성이 모두 끊어진 상태고, 이제 나는 있지만 인간은 또 그 관계망 속에서 되게 존재하는 존재성이 있잖아. 관계성에서 있는. 근데 그게 모조리 끊어지니까 나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저는 나다움으로 생각했던 게 습관도 있지만 어떤 그 관계성, 그것도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네. 근데 우리 질문자분께서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네. 그러게. 뭔가 나라고 여길 수 있는 핵심을, 본질을 좀 찾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알맹이, 알맹이. 본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난데 이것들을 만약에 다 잃어버리면 나는 없어지는 건가? 저 본질에 대한 음. 철학적 범주 내에서의 정의를 최근에 배워서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이란 뭐죠? 어떤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게 만드는 성질. 이 본질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떤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게 만드는 성질. 그거는, 그 말은 결국에 다른 것과 구분되는 게 있다는 거네요. 본질이라는 거는. 그것이 굉장히 유사한 의미로 나다움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렇네. 나는 그런 마음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뭔가 새로운 나다움을 기획하고 싶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기억을 잃는다는 건 결국 어떤 쌓아온 것들, 지나온 것들의 총합인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 되게 소중하다고 여길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얼른 잊고 싶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총합이라는 것만으로 봐도 되게 높은 가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잊어도, 다 그냥 증발시키고 떠나보내도 결국에 남을, 그 모든 것이 증류되고 나서도 남아있을 정수,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좀 기획하고 싶으셨던 거 아닌가. 그런 거네. 나라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다 증발시켜서 남아있는 어떤 한 알맹이를 한번 보고 싶은 거네.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보일 만한 것을 스스로 정말 기획하고
탄생시키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억을 다 잃고도 우선 내가 이제 있잖아. 내가 있다는 어떤 이유, 몸은 그대로 있잖아. 기억을 다 잃고도 내 몸은 그대로 있고, 몸뚱아리? 몸 그대로 있고, 그리고 기억을 다 잃고도 나의 지금을 인지하는 그 의식은 있고, 내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할 수 의식. 있는 그 의식, 의식의 그 출발점. 그러네. 그 의식이 남아있네. 그렇지. 기억을 다 잃고도, 지금 뭐지? 여기 어디지? 그걸 생각하는 그 의식은 있지. 그게 나다움일 수 있는 거네. 그럴 수도 있지. 모든 어떤 근원이라고 해야 될까? 정신의 근원. 그럼 그 근원을 내가 만약 그 자체로 나의 고유한 대상이라고 여기면 음, 다른 말로 그게 나다움이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가 그렇게 말을 했지.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그 의식이 있음을 말할 수 있기에 나는 맞아. 존재하는 거다. 맞아. 또 그것이 어떤 반박을 당하지 않았었나? 그 이론이? 그 이론이 음, 그 의식의 존재를 공격해서 항상 철학은 발전한다고 발전한다고 들었거든. 기존의 범주를 공격하면서 이성을 공격하고.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제 데카르트 이전에는 중세 시대에 이제 신학을 기반으로 모든 걸 생각해 왔는데 이제 처음으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하면서 이제 이 생각의 출발점을 인간으로 삼은 거야. 이제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이제 사고를 하는데 과연 인간이 이 시작점을 인간으로 삼았는데 어떤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 했을 때 거기에 이제 한계를 부딪혔어. 그러니까 인식 주체를 삼았는데 이 대상, 이 세상과 내가 인식하는 게 일치한다고 어떻게 그걸 증명하지? 설명하지? 우리는 이 감각기관으로 인식하는데 내가 보는 게 저거랑 내가 이 뇌에서 인식하는 거랑 저게 일치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는지 이제 그게 계속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 칸트까지 가고 그러네. 그럼 우리가 이 질문을 살짝 스피노프식으로 또 연결지어 질문하고 싶은 게 방금 막 떠올랐는데 그럼 기억을 다 잃고도 유지되면 좋겠는 나다움이 있어? 있어 너한테? 나 기억을 잃을 만큼 예기치 못한 어떤 큰 충격 혹은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모든 걸 이제 과거 지금 딱 지금 시점 이전까지의 모든 것이 이제 기억나지 않고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이제 지금 이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게 될 삶에 남아있으면 좋겠는? 유지되면 좋겠을 나다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아까 내가 살아. 그렇게 딱 질문을 받으니까 딱 그거 하나밖에 안 남더라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요즘에 식물이나 다른 모든 생명체도 사랑하지 않으시는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에 더 영역이 커지면 다 그 자연물, 우주까지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간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출발점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삼았어. 그렇군. 그 마음이 있으면 나는 삶을 계속 사랑하게 될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게 됐을 때 겪게 될 또 그 다음에 새로운 경험들이 맞아. 긍정적일 테니까 내 삶에. 치현이 너는? 한식을 사랑하는 입맛? 장난이야. 너무 심각해지면 안 되니까.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삶에 대한 태도가 마음가짐이 유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 기억이 없어도 삶에 대한 태도는 예를 들어 어떤 것에든 조심성을 가지고 대한다든지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작고 큰 모든 세상사에 대해서 반응하는 제 마음가짐, 음. 태도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유지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듣는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치현님의 삶의 태도가 뭐죠? 이렇게. 들어보니 저도 그게 궁금한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삶에 대한 태도가 뭐죠? 그렇지. 뭐 한 문장으로 말하기 아주 어렵지. 그 삶에 대한 태도를. 삶에 대한 태도. 이거는 제가 아직 그만큼 저를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저는 못 말할 것 같고 제 주변 분들한테 제가 사는 삶의 태도가 어때 보이는지 오히려 인터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가까운 저에게 한번. 제 삶의 태도는 어때 보이는 것 같나요? 치현이의 삶의 태도. 이거 거의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두 번째로 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치현이의 삶의 태도는 삶을 진실되게 살아간다는 거. 막 삶을 뭐 대충 살지 뭐 이게 아니라 이렇게 꼭꼭 밥 씹어 먹듯이 그 순간의 삶을 이렇게 꼭꼭 씹어 먹고 있어. 음미하면서. 그 점이 나는 가장 나도 배울 만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편집을 하고 이제 저거를 제가 원래 말하려던 걸로 해야겠습니다. 장난이고, 네, 또 제 가까운 또 진수가 봤을 때, 네, 제가 남기고 싶었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나다움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마음가짐.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질문자분께서 기억을 다 잃고도 이렇게 유지되는 나다움이라고 물어주셨으니까 질문자분께는 그 나다움, 나라고 여길 수 있는 게 굉장히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겪은 기억, 경험들인데 요것까지도 사라진다면 과연 나로 남는 게 뭘까? 라고도 궁금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생각도 해요. 나라고 여길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그러면 누군가는 나라고 여길 수 있는 게 없으면 뭐야? 뭐라고 어떤 느낌인 거지? 나라고 여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면 제 유명한 그 소리 짤방 있죠. 이거 뭐 개소리야. 죄송합니다, 욕해서. 뭔가 굉장히 주체적이지 않다고 여기거나 좀 나라고 여기는 게 없으면은 되게 불안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나라고 내가 쥐고 있는 게 없어서 전 더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내가 모두 유지하더라도 나라고 여기는 건 없다. 오히려 질문을 네. 반대로 네. 시각을 가져갔을 때 네. 나라고 기억을 할 다 수 있는 건 유지하고도 네. 나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다. 없다. 왜냐면 내 몸 또한 매 순간 변하고 있고 내 의식도 매 순간 변하고 있고 그 의식을 관찰하고 있는 그 관찰자의 나도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착할 수 없다는 말이죠. 네, 이렇게 고정된 그게 없다는 거죠. 계속 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전쟁터에 간다거나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면 그 사람도 변하잖아요. 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계속 환경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변하는 존재지 나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쥐고 있을 만한 핵심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냥 계속 변하는 나를 그냥 계속 난 이렇구나 인식하는 나만 있는 거의 이거 팟캐스트 모든 팟캐스트 중에 최고의 반전 아닌가요 지금? 지난 30분 동안 이 질문에 대해서 나다움을 열심히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기억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나다움이라는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공입니다. 난 그 말이 정말 10분 공감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품게 되는 심정을 꼭 이 질문만으로 답할 필요는 없고 그 질문을 또 다양하게 이렇게 선문답처럼 또 다시 질문하고 다시 질문했을 때 더 초기의 심정이 궁금해하던 어떤 지점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음.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다 잃고도 유지되는 나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였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한 질문입니다, 정말. 저도 제가 유지하고 싶은 나다움이 뭔지 좀 깨닫게 됐어요. 이 질문 덕분에. 저는 깨닫다가 들통이 나고 진수가 도와줘서 완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좋네요. 역시 대화를 나누니까 도움도 받고. 이 대화의 가장 뛰어난 묘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12번째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에피소드를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